과민성 방광, 과민성 방광염. 글쎄요. 과민성 방광염이라는 질환이 있는 걸까요? 가톨릭대 서울 성모병원 비뇨의학과 배웅진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용어에 대한 정리부터 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민성 방광염이라는 말이 있는 건가요? 이 방광염하고 혼동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예, 우선 과민성 방광염이란 말은 없습니다. 그 과민성 방광이라는 하면은 그 갑작스럽게 요의가 나타나고 소변을 참기가 어렵다고 느끼는 증상인 요절박이 있는 경우에 과민성 방광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데 네. 이런 과민성 방광이 임상 증상에 기반해서 진단을 내리기 때문에 방광염과 혼동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용어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과민성 방광과 방광염을 혼동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름이 비슷해서 그런 건지 증상도 비슷한지 왜 이런 오해들이 생겼을까 싶거든요. 예, 방광염은 세균에 의해서 방광에 염증이 생겨서 배뇨통을 나타내는 경우를 얘기를 하는데 네. 방광벽에 생긴 염증으로 인해서 이 통증뿐만 아니라 요절박, 빈뇨, 야간뇨와 같은 방광 자극 증상이 함께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과민성 방광과 그 증상이 비슷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럼 과민성 방광 같은 경우는 방광염에서 오는 배뇨통 같은 건 없습니까? 예, 배뇨통 같은 건 없습니까? 없고 방광을 자극하는 빈뇨나 절박뇨 이런 것들은 같이 공유를 할 수가 있죠. 네. 과민성 방광 증후군은 어떻습니까? 이건 같은 의미인가요? 과민성 방광이 요절박이 있는 증상군을 정의하는 용어인데 대개 요절박이 있으면서 빈뇨, 야간뇨와 같은 여러 가지 증상들을 동반하게 됩니다. 따라서 요절박 증후군 또는 요절박 빈뇨 증후군과 같은 용어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네. 과민성 방광이 이런 증상을 모두 통틀어서 정의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인이 뭔가요? 예민해서 그런 건가요? 일반적으로 과민성 방광이 예민한 성격 탓이라고 많이들 생각하지만 네. 그 원인은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방광의 기능을 조절하는 자율신경계의 불안정으로 인해서 과민성 방광이 생길 수도 있고 네. 방광 근육이 비정상적으로 자주 수축하게 돼서 소변이 자주 마렵거나 참지 못하고 소변을 자주 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이거는 방광이 예민해졌다는 표현을 써도 되는 건가요, 그럼? 예. 방광과 요도가 이 수축, 이완, 배뇨하는 기능이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에 의해서 조절이 되는데 예. 이런 기능이 제대로 조화를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면 과민성 방광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방광이 정상적으로 채워지지 않았는데도 소변이 마렵다고 느끼거나 예. 방광 근육이 비정상적으로 수축을 해서 소변을 저장할 수 있는 용적이 줄어들면 이러한 절박뇨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광 근육의 문제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예, 비정상적인 수축이 일어나는 경우라면 근육의 문제라고도 볼 수 있겠죠. 네. 위험 요인들이 뭘까도 궁금한데요. 아직까지 이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과민성 방광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들을 먼저 감별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방광염처럼 요로 감염이 있는 경우에도 과민성 방광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요로 감염. 예. 또 남성에서 대표적인 비뇨 질환인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해서 전립선 비대증이요? 예, 여러 가지 하부요로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네. 특히 절박뇨나 빈뇨가 심해지는 경우에는 과민성 방광을 주 증상으로 한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런 거 외에도 뇌나 척수에 신경질환이 있거나 당뇨, 신부전과 같은 전신질환이 있는 경우에 신경조절장애가 생기거나 네. 소변량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해서 이러한 과민성 방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과민성 방광으로 화장실에 급하게 갔을 때 소변의 양은 어느 정도인가요, 보통? 대개 과민성 방광으로 화장실을 급하게 가는 경우는 방광 근육이나 신경계의 불안정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네. 방광에 저장돼 있는 소변량은 많지가 않습니다. 적군요. 예, 당장 소변을 지릴 것 같은 요의를 느껴서 화장실을 가더라도 네. 대개 100cc 이하의 소변만 나오게 되면은 소변 양은 적더라도 소변이 덜 나온 게 아닌가 싶은 불쾌감이나 잔뇨감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네. 일반적으로 건강한 사람의 하루 평균 소변 횟수가 어느 정도입니까? 보통 배뇨 횟수는 기온이나 섭취 음료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계절에 따라 다르기도 하고 예. 배뇨 횟수가 달라지기도 하고 물을 많이 드시는 분은 더 자주 화장실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성인들은 10회 이내, 10번 이내 안쪽으로 주간에는 8회 이상을 넘지는 않습니다. 예. 남성에서는 1000에서 1500ml, 여성의 경우에는 800에서 1200ml 정도 소변을 하루에 보게 됩니다. 네.
건강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소변을 참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건데 이 과민성 방광인 분들은 소변을 참는 것 자체도 어려우시겠네요. 예, 그럼. 방광 자체의 용적이 작아서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신경적인 문제로 그렇다고 하는 것까지 포함을 하면은 과민성 방광인 분들이 적은 소변 양으로도 이러한 그 소변이 마려운 요일을 빨리 느끼게 되시는 거죠. 그럼 과민성 방광인 분들은 소변 보는 횟수에도 차이가 있습니까? 이렇게 되게 강하고 갑작스러운 요일을 느끼면서 소변을 참을 수 없는 증상인 요절박 증상이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죠. 그래서 낮에도 하루에 8번 이상 화장실을 가게 되고 밤에 주무시는 시간에도 배뇨를 하는 야간요 증상이 같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네, 심한 분들은 정말 일상생활을 못할 정도로 수시로 들락날락 화장실을 하시겠어요? 예, 일상생활도 못하고 밤에 잠을 못 주무셔서 또 수면장애까지도 나타날 수가 있겠죠. 과민성 방광에도 종류나 유형이 있습니까? 이 원인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을 살펴봐야 하는데요. 요로 감염이나 호르몬 결핍, 약물 부작용에 의해서도 이 과민성 방광이 발생을 할 수가 있고 네. 과도한 수분 섭취나 빈뇨를 유발하는 음식물 섭취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시적인 경우라면 유발 요인을 해결해주면 금방 증상이 좋아지겠지만 네. 다른 원인이나 기저질환 없이 증상이 나타났다고 하면은 정확한 검사를 통해서 치료를 결정을 해야겠죠. 그럼 요실금도 과민성 방광의 하나입니까? 갑작스러운 요의로 소변을 참기 어려운 증상이 나타나는 요절박이 요절박이라는 그 증상이 과민성 방광에서는 주된 증상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네. 이걸로 인해서 조절되지 않는 요실금, 즉 요 누출이 일어난다면 이것을 우리가 절박성 요실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민성 방광 증상이 심한 분들은 절박요 증상뿐만 아니라 절박성 요실금이 발생하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흔히 과민성 방광은 젊은 여성들에게 많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아마 젊은 여성들에서 예민하게 화장실을 자주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실제 과민성 방광의 정의에 따른 기준에 맞는 환자들을 분석해보면 오히려 그 모든 나이층에서도 다 발생을 할 수가 있고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그 빈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남녀의 차이도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이런 성인들을 대상으로 과민성 방광에 대해서 유병률을 조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네. 빈뇨나 요절박이 있는 경우는 남성은 6.3%, 여성은 7.9% 가량이었습니다. 여기에서 과민성 방광을 포함해서 모든 하부요로 증상을 유병률을 조사를 해보면 남성은 10%, 여성은 14.3% 정도로 여성이 조금 높긴 하지만 큰 차이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예. 과민성 방광이 여성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질환이긴 하지만 남성에서도 전립선 비대증이라는 대표 질환으로 인해서 과민성 방광이 유발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남성 같은 경우도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이 많으시겠어요? 예, 아무래도 전립선 비대증에 따른 과민성 방광이기 때문에 전립선 비대증이 나이가 들면서 더 유병률이 올라가고 네. 과민성 방광 환자분들도 더 늘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겠네요. 과민성 방광으로 고생하는 분들에게 좀 소변을 참는 훈련이 도움이 된다는 말도 하거든요. 근데 좀 언뜻 이해가 안 되는데 참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방광 훈련은 이 신경의 되먹임 억제를 통해서 불수의적인 배뇨근 수축을 억제를 해서 이 조절 능력을 키우는 거죠. 그래서 이로 인해서 배뇨량을 증가시키고 간격을 증가시킬 수 있게 되는데 소변을 배출시키는 기능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 한해서 시도를 해볼 수가 있고 네. 오히려 이러한 무리하게 훈련을 하다 보면은 요폐색과 같은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훈련 전에 정확한 검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네. 그럼 이런 소변을 참는 훈련 같은 경우는 뭐 시간을 정해서 가는 건가요? 그렇죠. 이 시간제 배뇨를 통해서 시간에 맞춰서 소변을 보다 보면은 그 전에 그러니까 원래 정해진 시간보다 더 짧은 시간에 요의가 발생했더라도 네. 자제를 할 수 있는 훈련을 하는 것이죠. 네. 과민성 방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진료실에서 주로 어떤 표현들을 하시나요? 앞에 나온 그 여성분들처럼 갑작스러운 요의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특히 주방에서 일을 하다가 물소리를 듣고 갑작스럽게 화장실을 가게 된다고 하는 분들이 있죠. 네. 정상적인 배뇨를 하는 분이라면 하던 일을 하고 있었다면은 좀 참았다가 화장실을 갈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분들은 하던 일을 즉각 그만두고 화장실을 가기도 하고 가지도 못하고 속옷을 적신다고 호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민성 방광으로 약과 주사 처방을 받았다는 말도 합니다. 약물로 치료가 가능할까요?
증상이 가벼운 경우라면 생활습관 교정이나 행동 치료만으로 호전이 되겠지만 네. 병원을 찾을 정도로 증상이 심한 경우라면 약물 치료가 필요할 텐데요. 주로 방광 배뇨근의 과도한 수축을 억제하고 안정시켜주는 약을 사용하게 되는데 항콜린제나 베타 아드레날린 작용제 이런 것들을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신경과 근육계통에 작용하는 약제다 보니까 변비, 입마름, 심혈관계 합병증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 후에 주의 깊게 사용을 해야 합니다. 네. 혹시 다른 질환으로 인해서 과민성 방광이 올 수 있다거나 아니면 과민성 방광이 다른 질환의 위험을 높인다거나 하는 일은 없을까요? 과민성 방광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질환들을 다시 살펴보자면 네. 방광염과 같은 요로 감염이 있는 경우나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해서 방광 기능에 변화가 오는 경우에도 악화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전신 질환으로 당뇨병이 있는 분들이나 뇌 척수신경 쪽 장애가 있는 분들도 과민성 방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단순하게 화장실을 자주 가는 불편함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연세가 많은 분들은 그로 인해서 낙상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도 있고 예. 삶의 질에 영향을 끼치다 보니까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도 발생할 수 있는 중요한 질환입니다. 네. 급하게 화장실을 찾다 보면 정말 낙상 위험도 많으시겠어요. 예, 특히 밤에는 더 심하게 다치시는 경우도 있죠. 그렇군요. 근데 소변이 늘 같진 않죠. 근데 정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소변도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건강한 소변을 얘기할 때 우리가 소변 횟수라든지 양, 색, 냄새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된다고 하던데요. 예, 소변 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보통은 소변에 이상이 있는지 병원에서 검사를 하게 되죠. 네. 그러면은 물리적인 성상 검사와 화학적인 검사를 함께 하게 됩니다. 물리적인 검사로는 소변의 유관적인 색이나 혼탁도, 냄새 이런 것들이 검사되게 되고 네. 화학적 검사로는 소변 안에 당이나 단백, 잠혈이 있는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 현미경을 이용해서 소변 안에 적혈구나 백혈구, 세균이 검출되지는 않는지 이런 것들을 관찰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소변으로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소변에서 냄새가 유독 심하게 날 때인데요. 이것도 혹시 건강의 위험 신호라고 봐야 될까요? 예, 정상적인 소변은 그 소변 특유의 향기가 나는데 네. 우리 몸에 수분이 부족한 경우에는 농축된 소변으로 인해서 소변 그 냄새가 진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이 반드시 뭐 염증이나 감염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또 당뇨병으로 인해서 케톤 산증이 있는 경우에는 소변에서 달콤한 과일 향이 나기도 하고 방광에 소변이 너무 오랫동안 오랫동안 있는 경우에는 이 암모니아 냄새가 좀 심하게 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 복용하고 있던 약제들이나 식품에 의해서도 비정상적인 냄새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단지 냄새만으로 질병이 있는지 확인해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소변의 색깔은 어떨까요? 이것도 살펴봐야 되나요? 예, 건강한 사람 소변은 혼탁하지 않고 맑고 밝은 노란색을 띠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소변이 농축되는 정도에 따라서 색깔이 더 짙거나 흐릴 수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희석된 소변은 무색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탈수나 고열로 인해서 농축된 소변은 더 진한 노란색을 띠기도 합니다. 물론 붉은색을 보이는 혈뇨나 세균뇨가 의심될 정도로 탁한 소변이 보인다면 소변 검사와 같은 추가 정밀 검사를 해봐야겠죠. 네. 내 소변의 뭐 냄새나 색이 평소와 좀 다르다라고 할 때는 이럴 땐 좀 건강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예, 무리하게 심각하게 걱정을 해서 오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뭐 음식이나 뭐 약품에 의해서 그럴 수도 있다고 설명을 드리지만 평상시보다 뭔가 다른 모습을 보인다면 오셔서 소변 검사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화장실에 갔는데 소변이 거의 나오지 않는 경우 이럴 때도 걱정이 되는데 이건 왜 그런 걸까요? 보통 하루에 500ml 이하로 소변이 나오는 경우를 핍뇨라고 하는데 네. 이 수분과 노폐물을 걸러주는 신장에서 적은 양의 소변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몸에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 수분이 부족한 탈수 상태이거나 아니면 콩팥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네. 신장 질환이 있는지 의심을 해봐야겠죠. 그렇지만 소변을 정상적으로 만들어졌는데도 방광에서부터 배출이 제대로 되지 못한 경우에도 소변은 거의 안 나온다고 느낄 수도 있거든요. 네. 이런 경우에는 방광 기능에 문제가 있는지 저희 비뇨의학과에서 검사를 해봐야겠죠. 네. 이렇게 소변 보는 게 힘들 경우도 문제지만 반대로 그냥 무심코 화장실에 갔는데 생각보다 너무 많은 양의 소변을 볼 때도 있거든요. 예.
그 정상 성인의 요량이 하루에 뭐 1200에서 1500ml 정도인데 뭐 24시간 안에 2000ml 이상 소변이 나올 땐 단뇨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너무 많은 양의 수분 섭취를 하는 경우에도 이런 단뇨가 발생할 수 있겠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이 수분을 농축하는 능력이 약해져서 소변이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게 좀 너무 오래되면 이런 것도 또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예. 잔뇨감이라든지 소변을 보고 난 후에 찌릿한 통증을 느낀다. 이것도 문제입니까? 네, 간혹 소변을 볼 때 이 요도나 또는 방광 아랫부분이 화끈화끈하다고 아프다고 느끼시는 기분 분들도 나쁜 있습니다. 통증인가요? 예. 아니면 따가운 통증도 따가운 있을 수 있고. 통증. 예. 이런 것들이 신경적인 문제 때문에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예. 배뇨와 관련돼서 소변을 보는 시점에서 이제 통증이 발생을 한다면 방광이나 방광 입구 부분인 방광 경부 요도 쪽에 병변이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염증이나 조직의 압박 또는 출혈이 있는 경우에도 통증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네. 방광에 염증이 있어서 화끈거리는 느낌이 있는지 소변 검사를 통해서 염증, 출혈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보고 치료를 해야 됩니다. 네. 화장실을 너무 자주 다니는 분들도 있고요. 예. 또 밖에 나오면 집에 들어갈 때까지 거의 화장실에 가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배뇨 습관인가요? 이런 예. 것들도? 이 방광에 모인 소변이 요도를 통해서 배출이 될 때는 이 뇌에서부터 척수 신경까지 복잡한 신경 반사를 통해서 이 조절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변을 봐야겠다. 아니면 조금 더 참았다 가야겠다. 예. 이런 것처럼 수의적인 조절이 필요할 때는 방광의 근육하고 요도 관략근 근육이 조화를 이루어서 정상적인 배뇨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습관적으로 자주 화장실을 가는 분들 중에는 이런 기능이 다른 분들보다 약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루 8번 정도가 일반적인 소변 횟수로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예, 일반적으로 뭐 하루 10번 이내로 화장실을 가게 10번 되기 이내. 때문에 예. 자주 보는 분들은 하루 8번 이상 가는 경우를 우리가 빈뇨라고 얘기를 하고요. 일반적으로 배뇨랑 다음 배뇨 사이에 2시간 정도 간격이 2시간 있게 정도. 되죠. 예. 예. 빈뇨를 호소하시는 분들은 대개 1시간 이내에 다시 요일을 느끼게 되고요. 네. 지나쳐도 또 부족해도 문제라는 생각을 이 소변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하게 되는데요. 소변도 살피고 점검할 필요가 있겠어요. 예, 가정에서 일반적으로 소변에 이상이 있는지 아는 거는 뭐 색깔이 이상하거나 냄새가 나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양이 줄거나 지나치게 양이 늘어나는 정도였겠죠. 네. 예, 정확한 진단은 병원에서 소변 검사를 해보고 다른 검사를 해봐야 나오겠지만 그것보다는 소변을 참거나 또는 배출을 할 때 나타나는 증상들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진단을 좀 받아볼 필요가 있는 경우, 그러니까 소변과 관련한 질환, 증상들에 대해서 짚어주시죠. 우리가 소변을 저장하거나 배출할 때 문제가 생기는 상황을 통틀어서 하부요로 증상이라고 하는데요. 네. 먼저 소변을 저장할 때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 소변을 자주 보게 되는 빈뇨, 밤에만 소변이 마려운 야간뇨나 갑작스러운 요일을 느끼게 되는 요절박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고 소변을 배출시키는 데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소변 줄기가 가늘어지는 양뇨, 네. 중간에 끊어지는 간헐뇨나 또는 다 보고 나서 남아있는 것 같은 잔뇨감 이런 증상들이 같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런 증상들을 보이면 꼭 병원을 한번 찾아보시고요. 예. 건강한 소변을 위한 일상에서의 노력, 예방법이 있을까요? 대개 소변을 자주 마렵거나 하는 배뇨 증상들이 처음에는 경미해 보이니까 뭐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금방 치료하면 완치될 수 있는 질병도 이런 진단이 늦어져서 치료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네. 약물 치료 한 번에 금방 좋아질 거를 수년간 고생하면서 지내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여러 가지 배뇨 증상들과 비뇨기 질환들이 대부분 노화로 인해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 몸에 나타나는 사소한 변화라도 빨리 진단을 해서 치료한다면 삶의 질이 훨씬 나아질 거로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건강정보 예스오노. 오늘은 과민성 방광을 비롯한 배뇨 질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가톨릭대 서울 성모병원 비뇨의학과 배웅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